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일단은 현재 뭐 HLB 관련돼서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차트를 제가 다 지우고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주가의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 구간에서 왜 HLB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한번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가 좀 깨끗해진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보면은 우리가 이 당시를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자, 주가가 하한가 두 방을 박히고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죠. 딱 올라온 구간을 보면은 귀신같이 거의 갭자리까지만 딱 올라왔어요. 이 갭이 메워진 자리까지만 딱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거래량은 말도 안 되게 많이 터졌어요. 사실 앞쪽에 이런 신고가를 뚫었을 때 거래량보다 그 뒤쪽에서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터졌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신고가에서는 사실상 이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근데 이 매도 물량을 또 어떻게 받아내고 나서 주가를 또 올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보면은 사실상 HLB의 엄청난 이 매집은 여기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물론 시가총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물량을 전체적으로 다 매집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제 기준에서 이 자리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제 생각엔 그래요. 이 과거에 HLB를 3, 4년 동안 들고 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진짜 짜증나네 하면서 매도한 물량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HLB를 신규로 진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들고 있던 저가 매수세, 그러니까 뭐 2만 원, 3만 원대겠죠. 예를 들면 3, 4만 원이 아니라 2, 3만 원대에서 3, 4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매도 물량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평단가가 사실상 소액 주주가 많죠. 이 2, 3만 원에 있던 평단가를 이 구간에서 한 4, 5만 원 구간의 평단으로 한번 올려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주가가 혹시나 뭐 가난 말고도 어떠한 좀 안 좋은 이슈가 또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많은 개인처의 평단가가 2만 원, 3만 원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주식은 2, 3만 원에서 지지가 나옵니다. 많은 개인들이 있는 평단에서. 근데 만약에 그 개인들의 평단이 4, 5만 원 구간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이 구간이 뭐가 돼요?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평단가를 위로 올려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확신을 드는 게 뭐냐면 이때 전환사채를 발행을 좀 했죠. 총 이제 합치면 930억을 발행을 했고요. 이 최저 조정가액은 각각 뭐 58,000원, 48,000원 이런 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잡아준 구간의 최저 조정가액이 좀 맞춰진다라는 거죠. HLB가 이 돈으로 갚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땐 결과적으로 이제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켜서 갚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 이 최저 조정가액에 맞춰 놓고 주가가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어떻게 최저 조정가액에서 전환을 해서 올려서 파는 매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다 구상을 해놓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보면은 음모론이네 하겠지만 HLB는 전형적인 정말로 세력주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거를 느끼신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세력주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개인들을 털어내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개인들을 털어내는 방법을 너무나 잘한다. 그쵸?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현재 딱 올려준 가격대가 여기서 그냥 하한가에 생각 없이 물탄 사람들이 딱 나올 수 있는 평단가까지 딱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의 매물을 한번 소화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뭐 했어요? 흔들어줬죠. 흔들어 주다가 이 클래스, 사실상 이 주가가 80% 올라간 게 FDA에서 서류를 강력 제출해라 라는 내용으로 80% 주가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 여러분들? 결과 CRA를 받았는데 CRA를 받았던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FDA에서 강력 제출하라고 했다고 주가가 80%가 올라간다고요? 이게 좀 의아하죠. 누군가가 끌어올렸다고 전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클래스 2가 뜨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또 한번 급락하면서 내려갔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또 뭐 했어요? 제노포커스를 인수했단 말이야. 그죠? 제노포커스 인수하고 진양군회장이 제노포커스를 장내 매수했고요. 자, 우리가 이러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 여기서도 굉장히 이상해. 내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4, 5만 원대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면은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익절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회사가 이런 식으로 주식을 운영한다고,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고, 이때 들어온 사람뿐만 아니라 3, 4년 전부터 H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여기서 많은 동요를 했습니다.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제노포커스를 인수하는 게 맞냐?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결과적으로 리보세라니 칼릴리주마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많은 사람이 털렸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심리가 안 털리더라도 이렇게 심리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각자스럽게 이 비모 실사 관련돼 가지고 이 나이를 받았다라고 해서, 적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문제 없다 받아서 이게 주가가 29%가 올라간다? 이거조차도 이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29%가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29%가 올라갔는데 종가가 얼마예요? 25% 마감이에요. 이것도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꼬리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 꼬리 부분과 종가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것조차도 정확히 갭을 메꿔주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 클래스 2를 받고 주가가 횡보했을 때, 들어왔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평단가 근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인들 어떻게 평단가를 올려주면서 물량을 정리하고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HLB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매물 소화가 뭐냐? 이 구간입니다. 요 갭을 메꿨던 부분에 쌓여있는 한 번 더 잔여 물량을 메꿀 필요가 있겠죠. 이 자리 매물 소화할 필요가 있을 거다. 그럼 이 자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매물 소화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CMC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주말이건 평일이건 CMC 일정이 공개가 되는 것만으로도 주가를 올릴 수 있고요. 만약에 CMC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이슈가 뜨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 수 있겠죠. 매물 소화가 진행되면서. 그래서 저는 일단 좀 말씀드리는 게, HLB가 이 CMC 관련된 부분을 분명히 일정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고 얘기가 나올 거다. 최근에 10월 달에 항서제약에서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이죠. 파클리탁셀 유방암 치료제가 승인받았는데, 결과적으로 CMC 공정이 이 캄렐리주마 공정이랑 똑같은 주사제 공정이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10월에 FDA 통과가 나왔다라는 건 이 캄렐리주마 CMC 관련된 문제도 해결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 해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이상 없다라고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HLB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바닥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CRL을 받은 원인을 생각해봐라. 뭐다? 비모 인스펙션과 CMC에 대한 문제. 결과적으로 이 비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급등이 나올 것이고, CMC에 대한 부분이 해결 나오면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게 통과됐을 때 5월 17일 CRL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서 이제는 승인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HLB 들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개인 투자자도 주가가 올라가네, 개인 투자 특징이 나오죠. 주가 왜 올라가지? 내가 모르는 호재가 있나 보다, 승인 되겠네 하면서 달라붙는 또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분할 매도 타점을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계획이에요. 모든 계획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클래스 2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 2를 받았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날 이때 오후 5시쯤 나왔어요. 오후 5시 10분? 이때 나왔는데 제가 이미 오전 10시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클래스 2가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 왜? HLB는 일정에 맞춰서 움직인다. 그쵸?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일정만 잡히면은 주가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급락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텔레그램만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면은 HLB 계속적인 하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 HLB를 5년 동안 움직이는 세력 패턴을 기억해라. 자 10월 10일 급락하기 전입니다. 자 HLB 주포의 특징을 보라 했어요. 개미를 싹 다 죽이고 급등시키는 패턴 맨날 나오고, 손절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올리는 패턴 나온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1, 2는 중요하지 않고 일정에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올라갈 거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HL 뭐 한다? 뭐요? 중요하지 않고 기대감으로 올라갈 겁니다.
말씀드렸죠. 뭐요? 아까 앞선 구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CMC랑 비모에 대한 부분이 완료되면 HLB는 CRL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해결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이거 말고도 HLB 시나리오가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조금 공유받고 싶거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말씀드리지만 저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텔레그램방 1800분 있고요. 요거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제가 5월 14일에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매도를 말씀드렸죠. CRL 하한가 두 방 나오기 전에. 이유는 간단해요. 리스크 관리다. 리스크 관리.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만 원까지 올라갔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왜? 결과적으로 이 승인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의 15만 원은 기대감으로 올라간 부분이다. 이걸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면 제가 분할 매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분명히 또 지금은 제 의견에 힘이 좀 실리지만 주가가 또 올라가면 많은 개인 투자자가 HLB 매수하면 다 그럴 거예요. 더 간다. 더 간다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하지만 저는 언제나 그랬듯 소신있게 욕을 먹던 간에 분할 매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HLB 여러분들이 4, 5년 동안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 그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분들도 분명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며 이 리스크는 HLB 단독적으로 뭐 승인받거나 실패하거나 이러한 부분 또한 아니라 경쟁자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BMS의 옵디보와 여보이가 결과적으로 가남 임상에서 통과가 되면 이 리보세라닙과 칼렐리조밥의 경쟁자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옵디보는 이미 매출이 13조가 나오고 있는 면역 항암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무래도 경쟁력이 이쪽이 좀 이미 마케팅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밀릴 수가 있겠죠. 무조건 H1가 이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승인 둘 다 승인 받는 것도 리스크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리스크 관리할 거냐 이 부분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좀 대응하실 분들 위에 번호로 HLB 입장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3월 26일 12만 9천 원 고점 찍을 때랑 5월 14일 얼마요? 이때가 아마 9만 8천 원 10만 원 됐을 텐데 요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2분의 1씩 이제 분할 매도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10월에 위고비가 상륙하니 비만 치료제 안 올라간 종목 대화제약이나 대봉헬스 당시 9,000원이었죠. 좀 담아나 보자. 어떻게 했어요? 둘 다 27,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 지금 구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비만 치료제예요? 아니요. 지금은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23년도에 2차 전지가 폭등을 했죠. 왜? IRA 법안 때문에. 뭐 금양 같은 종목, 에코프로 같은 종목, 포스코 같은 종목 전부 다 나왔죠. 진리도록 말씀드리는데 그 진리도록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생물보안법이 왜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면 중국 시장이 조그만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대한 시장이에요. 원료의약품과 위탁 생산 관련돼서 진짜 최고의 수출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막으면은 이 엄청난 수익들이 우리나라로 온다라는 거야. 물론 이 생물보안법 통과되고 시행되는 거는 완벽하게 시행되는 거는 2030년 이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주가가 올라간다 얘기하냐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미래의 이러한 기대감이 미리미리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인지하신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상승의 금양, 뭐 에코프로, 포스코 이런 종목들처럼 분명히 뭐다? 이 생물보안법에서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요거 관련돼서 히든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꼭 영상 마지막에 확인을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세력들의 이런 HLB 세력들의 움직이는 이러한 세력들 매직 기법 요것도 공유해 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010-9201-6329로 텔레그램방 입장은
HLB 입장 남겨주시면 되고, 일단 히든 종목 그리고 기법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히든 기법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0일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